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장사가 되겠어요?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쓰지. 최저 생계비에 대출해준다니까 난리 난 거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100만원도 없는 사람이 천지빛깔이라는 거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일단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대한민국 상황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 상황이 정말 안 좋아. 네. 저는 대한민국 국가의 문제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어떤 국민들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기분 나쁜 사람도 있겠죠. 네가 뭔데 그렇게 얘기하냐. 지금 일단 경기가 안 좋다는 거 아는데 왜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을 못 한 거죠? 왜 준비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저는 아주 오래 전부터 돈 모으고 부채 만들지 말고 경기가 안 좋을 때 대비해서 씀씀이 줄여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안 들어 이게 사람들이. 안 들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는 안 좋은데 돈이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돈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이해가 안 되게 그런 거예요. 나이가 적은 나이도 아니고 직장생 했음에도 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번 돈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뭐 먹고 살기 힘들다 돈 없다고 하시는 분들, 증진되는 분들 많잖아. 왜 돈이 없어요? 이거 국가 탓이야? 왜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느라 돈이 없다고 얘기하기는 좀 부끄럽죠 이게. 근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분들이 많아. 어떻게 사람이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냐?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신분적 위치를 까먹었습니까? 여러분, 일반 사람은 서민이야 서민. 서민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서민은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부모님도 가진 게 별로 없어. 그래서 물려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다수는 뭐 특별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직장 못 들어가고 대체로 중소기업이나 일반 직장 들어가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지 못해. 이게 서민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면 번 돈이 조금 어떻게 하겠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 될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 게 있다 하더라도 딱 필요한 만큼만 하고 쓸데없는 거 안 하고 그러면서 돈을 모아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안 사는 거죠? 그렇게 안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서민들, 옛날 서민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지금 서민들은 스마트폰도 좋은 거 쓰고 차도 좋은 거 굴리고 여행도 갔다 오고 뭐 배달도 잘 시켜 먹고 쇼핑도 자주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 문제가 많은 거죠. 이제 와서 좀 경기가 안 좋고 내가 지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같아. 이제 와가지고. 참 눈치 빠릅니다 진짜. 야, 약간 스타로 치면 본진에 폭탄 들어와가지고 일꾼 다 털리고 이제 와가지고 막으러 오는 거야. 이게. 막다 치더라도 어떡할 거야? 어? 뭐 일꾼하고 이제 렉서스 다 날라가서 자원 캘 데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복구할 겁니까 이게? 사실 지금 진짜 문제는 일반 직장인들보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문제예요. 우리 자영업자분들. 네. 뭐 직장인들이야 뭐 빚이 엄청 많은 사람이 아닌 이상은 뭐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뭐 꾸역꾸역 먹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 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 방송에도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잘 되는 집도 있어요. 근데 그 잘 되는 집은 얼마 없을 겁니다. 장난컨대 얼마 없을 겁니다. 요즘엔 장사가 잘 되어도 엄청나게 많은 돈 벌지 못해요. 왜냐? 마진율이 적기 때문에. 이것저것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막상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이것저것 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거기다가 자영업 하는 분들은 좀 체감을 하죠. 아, 사람들이 점점 돈을 안 쓰고 있다. 가성비를 따진다. 가격 500원, 1000원에 상당히 예민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 특히 어떤 분들이 그런 가격에 좀 이제 영향을 많이 받냐면 술집이나 고깃집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술값 태클 거는 사람들이 많죠. 술값 너무 비싸다고. 사실 비싼 거 맞아. 엄청 비싸. 왜냐? 아니, 그 술집에서 사 먹는 그 소주 맥주하고 마트에서 사 먹는 소주 맥주하고 성분이 다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한 3배 정도 비싸단 말이야. 보통 우리가 이제 마트 가서 소주 사면 한 1,700원, 1,800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술집만 가면 소주병이 5,000원이야, 5,000원. 6,000원 하는 것도 있고. 맥주 같은 경우에도 350cc 뭐 하이트 같은 거 뭐 테라 같은 거 사면 한 1,500원에서 한 1,700원 사이? 2,000원 안 넘죠. 근데 왜 그런 맥주를 맥주집 가서 먹으면 6,000원, 7,000원 주고 먹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술을 안 먹어. 술을 안 먹는다기보다는 밖에 파는 술을 안 먹죠. 술을 사가지고 집에서 먹죠, 이게. 요즘에는 지금 이 시간대 밖에 나가면 사람이 없어요. 술집에 사람이 없어. 원래 이 시간대 사람 많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직장에 퇴근하고 회복 풀려고 이제 뭐 직장 동료나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한잔 한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 이런 문화가 없습니다. 어떤 문화면요. 그냥 이제 늦게까지 술 안 마시고 그냥 각자 집에 가자 이런 분위기예요. 그냥 집에 가서 이제 술 먹는 거야. 요즘에는 뭐 혼술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좀 혼술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마실 거면 혼자 마셔 그냥 집에서. 왜냐하면 생각해봐. 밖에서 마시면 괜히 이상한 사람들 엮여가지고 또 곤란이 생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마시면 뭐 많이 마시는 사람도 있지만 그 주량을 조절하자. 근데 같이 먹게 된 문제가 뭐냐면은 나는 그냥 한 병 먹고 싶은데 같이 먹다 보니까 좀 많이 먹게 돼 이게. 그리고 분명히 있죠 여러분. 그 속도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많이 먹고 그리고 시간 낭비 심해 이게. 혼자서 먹으면 보통 한 30분에 1시간이 끝납니다. 시간이 남아. 근데 보통 사람들하고 모여서 먹으면 이제 뭐 자리 잡고 뭐 주문하고 먹고 또 먹고 하면서 시간 소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갈 때도 문제야, 갈 때도. 갈 때도 술 먹고 뭐 운전했으면 대리운전 불러야 되고. 대리운전 사실 뭐 비용 부담스럽죠, 이게. 2, 3만 원 정도 나가니까. 예. 택시값도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이 늦게 잘 안 마셔요. 10시 넘어간 사람이 없어, 이게. 예. 대부분 집에 일찍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타격을 받는 업종 중에 하나가 술집일 거예요, 술집. 호프집, 뭐 맥주집, 아니면 이제 노포집, 예, 고깃집. 이런 것이 좀 타격을 받을 겁니다. 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예전만큼 돈을 함부로 못 써. 왜냐, 여유가 없거든, 이게. 요즘에 공업단지 가보면 원래 공단에 보면 술집들이 많거든요. 예, 공단 안에 보면 이제 그런 고깃집, 곱창집, 막창집, 예, 많습니다. 근데 장사가 안 돼. 왜 안 되겠어? 요즘 공단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뭐 성과급도 이제 줄었고 뭐 잔업도 안 하다 보니까 기 월급도 줄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사 먹어. 분위기 안 좋으니까 그냥 퇴근하면 일찍 가는 분위기예요. 원래 공장 일하는 분들 일이 고단하니까 일 끝나고 같은 직장 동료들끼리 이제 술 먹고 하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런 거 잘 없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포항이 우리나라 최강의 철강 산업단지 아닙니까? 예, 청린 대천단지 유명하죠. 근데 포항이 요즘에 철강 쪽이 굉장히 죽쓰고 있잖아. 포항에 이제 그 현재 공장을 이제 가동을 중단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공단 근처에 이제 그런 고깃집이나 뭐 호프집 많거든요. 매출이 무려 60% 이상 급감을 했대요. 그러니까 적당히 준 게 아니라 엄청나게 준 거지. 주변 철강공단도 잔업이 없고 월급이 줄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먹어 이제. 회사에서도 회식 같은 거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단체 손님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공단 근처에 이제 음식점도 많이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도 돈이 없고
장사함도 여유가 없고 그런 상황이야. 근데 난 묻고 싶어. 왜 대비라는 걸 안 하고 살았는지. 대비를 하면 그래도 버틸만해요. 그래서 내가 좀 돈 있고 확실한 고정소득이 있으면 버틸만해.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준비 안 하고 산 거야? 제가 장담컨대 앞으로 지금 돈이 없으면 나중에 더 힘들 겁니다. 왜냐? 여유가 없잖아. 앞으로 돈이 더 많이 필요할 텐데. 물가는 올라갈 텐데. 어떻게 버틸 겁니까? 앞으로 안일하게 산 대가를 좀 치러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위기 닥치면 IMF 저리 가라 수준이겠죠. 그땐 지금처럼 영끌비투라는 단어조차 없던 시절이었고, 그리고 그 시절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애국심이 남아있던 시절이라 금 모으기, 달러 모으기 운동에 동참하고 순수했던 시절이죠. 지금 금 모으기 운동한다고 하면 누가 동참하겠어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오히려 IMF 때는 사람들이 그래도 나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소득이 주고 직장 잘렸을 뿐이지 먹고 살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업이나 이제 좀 일을 크게 벌린 사람들이 좀 많이 망했어요. 직장 다니면 그냥 잘리는 게 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저 때는 여러분 좀 사람들이 빚을 무서워했습니다. 저 때는. 사업하는 사람 아니면 빚을 안 만들어서 연끌도 안 했어. 그냥 연끌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빚을 무서워했다니. 저 때 금리를 셌기 때문에 보통 돈을 모아서 그냥 아파트 샀지 지금처럼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집 사는 문화가 없었습니다. 이게. 대부분 돈 모아가지고 아파트 샀습니다. 현금으로. 그나마 저 때는 집값 쌌거든요. 여러분 저 때는 집값이 엄청 쌌어요. 저 때 이제 왜 사업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기 압구정 현대, 반포주공, 예. 아니 송파 장미 아파트 이런 옛날 아파트 많이 살았단 말이야. 근데 그런 분들이 사업했던 분들인데 이제 엄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부도가 났어. 그래서 집을 많이 내놨었거든요. 내놨는데 그때 내놨던 가격이 1억대였어요. 1억대. 그럼 현금이 좀 많이 썼다? 샀죠. 이게. 그때 사셨던 분들이 좀 대박 터졌지 않습니까? 그때 1억 원대 초반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강남 아파트 같은 게. 뭐 지금 30억이 넘지만. 그때는 돈 모으기 좋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IMF 터져도 금리가 높았습니다. IMF 터져도 금리가 한 10% 중반이었어. 그러니까 IMF 터지고 나서 5년 동안만 하더라도 금리가 10% 밑으로 안 내려갔어요. 여러분. 은행에 적금만 잘하면 돈 모으기 좋아요. 여러분. 진짜로. 물론 그때 은행이 부동 나가지고 망한 것도 있었긴 했지만 저축이 최고의 재테크 옛날에. 그래서 그때 좀 현금 잘 모으고 준비하셨던 분들은 그때 이제 경매나 아파트 보면서 이거다 싶어서 다 샀단 말이야. 그때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대출을 많이 낀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업가가 아닌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뭔지 알아요? 지금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빚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IMF 때는 보통 빚 있다고 하면 보통 다 사업하시면 공장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상가 분양받거나 그런 분이란 말이야. 예. 일반 월급쟁이 중에서 빚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반 서민들이 빚이 너무 많아. 일반 서민들 주산층 빚이 너무 많아요. 물론 돈 많은 사람도 빚이 있지만 돈 많은 사람은 그 빚을 감당할 수 있는 거고 일반 서민 주산층은 그 빚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의 덩어리가 크죠 이게. 근데 일반 서민들과 중산층은 버는 게 한계가 있어 여러분. 뭐 일반 월정이 버는 거 뻔하죠. 근데 그 버는 것만으로 남은 대충 감당하고 물가 감당하는 게 여의치 않은 거예요 이게. 일을 크게 벌려놨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일반 서민들은 벌 수 있는 능력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일을 크게 벌리면 안 된다. 빚을 많이 만들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너무 빚을 많이 만들었어요. 특히 일반 서민들은 빚을 1억 이상 만들면 안 돼요. 왜냐면 못 갚기 때문에. 못 갚는다니까. 나 웃긴 게 그런 거야. 뭐 이렇게 개나 소나 빚이 뭐 1억 이상 있는 사람들이 많아 이게. 차라리 뭐 아파트 샀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아파트도 아니고 보면 뭐 비투해가지고 말아먹고 장사지고 말아먹고 뭐 이렇게 말아먹는 사람들이 많아 이게. 뭐 갚을 수 있을까 과연?
이상하게 그런 분들이 좀 배달 쪽이 많아요. 배달 쪽이. 뭐 갚는 사람도 있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어떤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금액의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 아무리 서민이라도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생각보다 서민들은 약합니다. 약하고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일이 크게 벌려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 앞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많이 생기겠지. 지금 점점 감당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지금 은행에서도 점점 빚을 제때 못 갚는 사람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왜냐? 자기 능력이 맞지 않게 빚을 많이 받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 금리가 올라간다? 착살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자기 능력이 맞지 않게 좀 대출 받는 사람들이 많아, 이게. 저는 자영업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애초에 장사까지 안 되는 사람들 많거든요? 장사하면 안 되는 사람들 많아. 특히나 프랜차이즈 하신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장사하면 안 돼. 프랜차이즈 왜 들어왔어요? 특별한 기술이 없고 장사에 소질이 없으니까 프랜차이즈 업체 믿고 레시피 배우고 거기서 마케팅하는 거 다 배워가지고 나는 거기 시킨 대로 이제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노하우가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지. 여기 사람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프랜차이즈는. 그냥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근데 돈만 있으면 다 있는 수 있는 걸로 이거로 큰 돈을 벌겠다는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면 애초에 장사하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쉽게 들어왔어요. 대출받고.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근데 안 되잖아,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자기 능력이 맞지 않게 일을 크게 벌려놓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사람은 자기 그릇을 알아야 됩니다. 메타인지, 자, 메타인지, 현실인지, 자기 객관화, 깜냥 다 같은 말이에요. 어감만 다르면 다 같은 말입니다. 특히 서민은 자기 줄을 알고 살아야 돼. 일단 서민들은 별로 그렇게 그릇이 크지도 않고 능력이 대단하지도 않고 멘탈이 강하지도 않고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지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절대 일을 크게 벌리면 안 되고 절대 무리수를 만들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서민들이 너무 일을 크게 벌려놨고 무리수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그 중에 상당수 버티기 힘들고 나고 되겠죠. 사는 게 많이 힘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애초에 여러분이 객관적 서민이면 여러분 깜냥을 알고 절대 여러분 능력이 맞지 않게 대출을 많이 받는다거나 일을 크게 벌린다거나 절대 그렇게 살지 마세요. 만약에 일을 크게 벌렸다가 수습 못하면 남의 인생은 그냥 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